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낡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대부분의 집들이 어둠 속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시계는 밤 10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다 잠들었어. 아내 민지가 복도에서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요즘 봉사활동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민지는 선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별다른 대답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선우, 42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장모님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던 장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65세의 장모님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선우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에게 장모님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8살 딸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밤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밤 11시에 나가셔서 새벽 3시에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장모님이 선우의 트럭을 가져가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열쇠를 가져가셨습니다. 선우가 물어봐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선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시는 것 같아. 몸도 안 좋으시잖아. 봉사활동이래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남 도우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민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밤늦게 트럭을 몰고 나가신다는 것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대형 면허가 없으셨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선우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가정의 기둥 역할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15년간 한 곳에만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선우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 선우에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일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트럭 짐칸에 실려 있는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 조각들, 깨진 유리병, 녹슨 철제 부품들, 심지어는 오래된 타이어까지 실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지관에서 기부받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복지관에서 밤 11시에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만 가져오시는 걸까요? 선우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시 55분이었습니다. 5분 후면 장모님이 나가실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방문을 여시는 소리였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트럭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선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신의 트럭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일까? 선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이라면 낮에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밤 11시에 하는 봉사활동이 과연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스쳤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이상 행동일까? 선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트럭에 또 무엇이 실려 있을까요? 지난 한 달간 봐온 그 알 수 없는 물건들 말입니다. 어김없이 가득 찬 짐칸. 그 물건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가져오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달가올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 10분. 선우는 거실에서 졸다가 트럭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 후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트럭 짐칸 문을 열어보니 역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가 하나, 깨진 거울 조각들, 녹슨 철제 선반, 그리고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통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런 낡은 물건들을 왜 가져오실까요? 게다가 이 물건들은 수리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빠 뭐해? 뒤에서 딸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아, 서연아. 아빠가 트럭 좀 확인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또 물건 가져오셨네. 어제도 신기한 거 많이 있었는데. 서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뭐 하신다고 했어? 봉사활동이래요. 할머니가 착한 일 하신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선우는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우야, 일 많이 힘들었지? 장모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밤에 나가실 때 제 트럭 좀 조심히 운전해 주세요. 브레이크가 좀 예민해서요. 걱정 마라. 나도 운전 경력이 짧지 않거든. 장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봉사가 밤에도 있나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신경 쓰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트럭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짐칸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버려진 폐기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구 더미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장모님의 필체로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의자 2개, 선반 1개 김복자 할머니. 3월 18일 거울, 화분 박영수 어르신. 3월 22일 타이어 4개 최만수 할아버지. 그 아래에는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이 동네 주소들이었습니다.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더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뒤쪽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재료비 3만 원, 운반비 1만 원, 완성품 판매 15만 원. 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판매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이 물건들로 무슨 장사를 하시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니 장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계는 10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복지관에 잠깐 다녀올게. 장모님은 트럭 열쇠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선우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자 할머니, 영수 어르신, 만수 할아버지. 모두 이 동네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이름과 물건들을 기록해 두신 걸까요? 그리고 판매 금액까지 적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동네 어르신들에게서 물건을 받아 다른 곳에 파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일찍 일어나 다시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 부서진 시계, 오래된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 직접 물어보자니 어젯밤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실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에 선우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장모님께 신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선우는 동료 김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부모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이상한 행동? 그냥 평소와 다른 행동 말입니다. 김 과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한때 그러셨거든. 직접 물어보는 게 최선이야. 추측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장모님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복지관에 가세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장모님은 간단히 대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선우는 미리 옷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시면 바로 따라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10시 55분 장모님이 조용히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탔습니다. 멀리서 장모님의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트럭을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요.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트럭은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선우는 긴장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선우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선우는 트럭이 멈춘 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택시가 사라지자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트럭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버려진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큰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대의 트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의 트럭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장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트럭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꽤 괜찮은데 혹시 더 없으세요? 중년 남자가 장모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이 가져온 낡은 의자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안 가져왔어. 다음에 더 구해올게. 장모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선우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거래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깨진 거울 조각들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을 자세히 살펴본 후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폐기물 거래 현장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동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여기서 파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타이어드 상태가 어떤가요? 젊은 남자가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낡긴 했지만 아직 쓸만해. 김 사장이 버린 거거든. 장모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선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동네 정비소 사장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분이 버린 타이어를 가져와 파시는 거였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파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장모님이 선우가 숨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들켜버린 것입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선우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우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따라갔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장모님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우는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셨지만 선우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내 민지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가 이상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선우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동네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가져다가 파시는 모습, 그것도 밤중에 몰래.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대리, 오늘 왜 이래? 멍하네.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 가족 일로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요. 뭔 일인데? 어제 부모님 얘기하더니. 선우는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대 차이 같은 거예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선우는 인터넷으로 폐기물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이 불법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타인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대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만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선우는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장모님은 쌀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본 거 맞죠?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폐기물을 가져다가 파시는 건 불법이에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불법? 누가 불법이라고 했어? 버린 걸 주워다가 쓰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장모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장모님은 민지에게 말씀하시고는 선우를 다시 보셨습니다. 앞으로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일이나 신경 써.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싸워? 민지야,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선우는 어젯밤 일을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응, 내가 직접 봤어. 폐기물을 가져다가 파시더라고. 민지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정말 불법인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더 걱정인 건 선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걱정이야?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돈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선우와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셨습니다. 선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장모님은 밤마다 나가셨습니다. 선우가 뭐라고 해도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실 때 선우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다 봤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외출복을 입은 채로 멈춰 서셨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어머님이 밤마다 하시는 일 말입니다. 폐기물 가져다가 파시는 거 다 봤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건지. 신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불법이잖아요. 남이 버린 걸 가져다가 파는 게. 선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선우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따라와. 장모님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우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장모님은 트럭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트럭 짐칸 앞에 서서 선우를 보셨습니다. 내가 봤다는 게 뭔지 확인해 보자. 장모님이 트럭 문을 여셨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트럭 안에 있는 것은 선우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낡은 폐기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화분이 있었습니다. 깨진 병으로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는 새 것처럼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가 폐기물이라고 한 것들이야.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트럭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이 예술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다 만드신 건가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동네 어르신들이랑 같이 했어.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공터에서 본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파시는 건 이런 작품들이야. 버려진 물건으로 만든. 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트럭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선우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봤지?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적힌 건 주문서야. 누가 뭘 원하는지 적어둔 거고. 장모님이 수첩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영수 어르신은 거울을 원하셨고. 만수 할아버지는 타이어 화분을 주문하셨지. 선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본 이름들이 물건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돈은 재료비하고 운반비야.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 장모님의 설명에 선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본 건 내가 뭘 받는지 나도 궁금하네. 장모님이 선우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터에서 어르신들이랑 거래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 그게 거래로 보였나? 장모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건 완성된 작품을 전달하는 거였어. 주문하신 분들께. 선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넌 나를 도둑으로 봤어. 불법 거래나 하는 사람으로.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오해? 장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넌 나를 믿지 않았어. 그 말이 선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지는 내가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믿었어. 질문도 안 했지. 그런데 넌 의심부터 했잖아. 장모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선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트럭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들어가자. 어머님, 잠깐만요. 선우가 장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장모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서 뭐해? 어차피 누구도 이해 못할 텐데.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선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모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시고 트럭에 기대어 서셨습니다. 민지가.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어.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 넌 모르지?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숨기고 있어. 내가 걱정할까봐. 선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 약값이 만만치 않아. 보험도 안 되고.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대주려고 했는데 민지가 싫어해. 자존심 상한다고. 선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어.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어르신들요? 폐지 줍는 할머니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그분들이랑 같이 작품 만들어서 팔아. 장모님의 설명에 선우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분들도 돈이 필요해. 생활비 보탤라고 나눠드리지. 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의심, 가족에 대한 불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선우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우야. 네,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해. 의심스러웠을 거야. 장모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우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믿어주는 거 아닌가? 그 말에 선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의심과 갈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선우는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42살 가장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제 됐어. 서로 이해했으니까. 선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따뜻함이 더욱 자신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도와줄래? 장모님의 제안에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나요? 물론이지. 가족인데.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우는 그 미소에서 용서를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 꼭 도와드릴게요. 선우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모님께서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도 늦게 잤는데 괜찮아? 장모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내 민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일찍 일어나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지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장모님이 식탁으로 민지를 이끄셨습니다. 선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장모님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밤마다 하시던 일, 동네 어르신들과의 작업, 그리고 진짜 이유까지. 민지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약값 때문에.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 장모님이 민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할 일도 없고 외로우시고. 그분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거든. 선우는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불법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아까웠어.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장모님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 바구니 엮는 솜씨가 예술이야. 영수 어르신은 목공 기술이 대단하고. 선우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 각자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용접을 잘하세요. 고철로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시거든. 장모님의 설명에 민지는 감동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함께 하는 거지. 장모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네, 정말입니다. 선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함께 가보자. 어르신들께 소개해 드릴게. 그날 저녁 10시, 선우는 장모님과 함께 트럭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터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선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야.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야.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선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와주니 좋구나. 복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영순이 혼자 고생 많이 했어. 영수 어르신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우는 어르신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려진 재료들이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우가 영수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야, 이 나무 의자 말이지. 다리 부분만 교체하면 돼. 원래 나무가 좋거든. 영수 어르신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젊은 사람이니까 힘쓰는 일 부탁할게. 선우는 기꺼이 무거운 재료들을 옮겨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야, 고마워.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선우의 말에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마음에 든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선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며칠이 지나자 선우는 완전히 이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보는 거예요. 요즘 수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우는 작품들을 예쁘게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이런 걸 노인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주문하고 싶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신기해하셨습니다. 선우야, 이 작은 상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복자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전국 어디서나 할머니 작품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영수 어르신이 감탄하셨습니다. 주문이 늘어나자 작업량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일하는 것 같아. 만수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다른 분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새로운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해요. 장모님은 누구든지 환영하셨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자 공터가 좁아졌습니다. 더 넓은 곳이 필요하겠어. 선우가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는 주민센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공간 지원해 드릴게요. 이제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작업실 개방일.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장모님이 뿌듯해 하셨습니다. 선우는 어르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이었다니. 선우야, 고마워. 장모님이 선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왜?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선우의 말에 장모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여보, 정말 멋진 일이야. 민지도 감동했습니다. 나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 물론이야.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거야.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일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 우리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 김 과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선우는 기꺼이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자리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에 대한 존경심,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선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선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